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한 50대 부부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 살까요? 기다릴까요? 중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은 지금 1억을 벌었고 기다린 분들은 1억을 더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계속 오르냐고, 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중개사가 컴퓨터를 돌리며 보여준 자료에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6년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서울 집값이 4.2% 더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는 기대와 계속 오르는 현실 사이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전망입니다. 서울 집값이 4.2% 오릅니다. 수도권은 2.5%, 전국은 1.3%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비슷합니다. 수도권 2%에서 3% 상승을 예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세입니다. 서울 전세가 4.7% 오릅니다. 매매가 상승률 4.2%보다 높습니다. 전세가 집값보다 더 빨리 오르는 기현상입니다. 수도권 전세도 3.8% 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전문가들은 계속 오른다고 할까요? 희망 고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근거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 절벽입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9천 가구입니다. 올해 4만 2천 가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32%나 급감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12만 가구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24만 가구의 절반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중개업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이 없다고, 팔 집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수자는 줄을 서는데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팔지 않습니다. 팔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외곽의 한 중개업소는 정반대였습니다. 매물은 쌓여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 한 건도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4,400조 원이 넘습니다. 2018년에는 2,600조 원이었습니다. 7년 만에 1,8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은행 예금은 이자가 고작 3%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이었습니다. 공급 부족보다 금리보다 정책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세난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내년 서울 전세 수요는 23만 호입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은 8만 9천 호밖에 안 됩니다. 14만 호가 부족합니다. 수요의 절반밖에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대문구에 사는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 대출도 규제로 막혔습니다. 고민 끝에 매매로 돌아섰습니다. 어차피 5천만 원 더 내야 할 거면 차라리 빚내서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대 교체입니다. 에코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입니다. 지금 20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습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들은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너무 비쌉니다. 부모 세대처럼 전세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 도움을 받아서라도 집을 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을 활용합니다. 이 수요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도 따라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규 대출자는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이 다 오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서울 평균 4.2% 상승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10% 오르고 어떤 곳은 제자리이거나 떨어집니다. 평균만 보면 속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1년 최고점 대비 50%밖에 회복 못했습니다. 절반만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많이 올랐다고 느낄까요? 강남과 신축 단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한강벨트는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21%, 과천은 2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외곽은 아직도 최고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신축과 구축의 차이도 극심합니다. 새 아파트는 4개월 만에 2억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구축 아파트는 제자리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초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양극화가 아닙니다. 초양극화입니다. 한쪽은 불장이고 다른 한쪽은 냉장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분당에 사는 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6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1년 만에 1억 원을 번 것입니다. 그분은 확신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기 외곽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5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손해입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집을 샀는데 한 사람은 1억을 벌고 한 사람은 5천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곳이 오르고 어떤 곳이 떨어질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명확합니다. 오를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경기 핵심 지역입니다. 과천, 분당, 수지, 성동, 용산 같은 곳입니다. 공급이 없고 수요는 많고 매물이 없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 변두리입니다.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영향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못 삽니다. 이런 곳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더 복잡합니다. 광역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조짐이 보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는 올해 8월부터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지표입니다. 내년에는 매매가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도시는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떠난 곳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1분기가 골든타임입니다. 공급 절벽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선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서울 강남은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경기 핵심 지역이나 서울 외곽의 입지 좋은 곳을 노리십시오. 교통과 학군과 일자리가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1주택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갈아타지 마십시오. 외곽에서 강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심합니다. 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부채를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사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도 버티십시오.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5월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비핵심 지역은 5월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가치 없는 곳은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한 채라도 좋은 곳에 집중하십시오.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가능성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체의 57%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우리 세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집은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세금 내기 힘듭니다. 이것이 큰 변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계속 오릅니다. 공급이 없고 수요는 많고 돈은 넘칩니다. 전세난이 매수 수요를 밀어 올립니다. 에코세대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외곽과 변두리는 위험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더 위험합니다. 초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는 계속 오릅니다. 나쁜 입지는 떨어집니다. 평균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아파트를 보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결정하십시오. 하반기로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독입니다.
내년은 분명 어려운 한 해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